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함흥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흥광이고요. 그리고 두 분 여 기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인데요. 혹시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북쪽 시청자들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기자 김정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이혜린입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계속 같이 해왔는데 오늘 특별히 목소리가 밝아요. 박다는 건 두 분이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19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까? 피해가고 있고. 그렇게 말하면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범이잖아요, 범. 봄. 네. 봄이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좋아요. 코로나도 뭔가 우리한테 굴복하는 듯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사람 목소리부터 밝아지고요. 얼굴이 굉장히 이 웃음을 떠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분이 아주 꽝일 때에는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여기가 나도 모르게 자꾸 미간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지고.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둥그락 보는 둥그락. 사람들이 음. 너는 인상이 참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나는 모르는데. 어느 하나 건드리면 죽는다. 죽는다. 근데 이거는 아주 극단한 경우고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도 지글로만 나오나? 어딘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손에 일 잡히지 않고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북한에서도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북에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하니까 북에서 뭐 이랬던가요? 골 아프다. 골 아프다.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뚜껑이 열린다. 짜증이란 말은 별로 안 했죠. 짜증난다 했어. 짜증도 좀 있어요. 상경도 조금 그렇게 짜증이 좀 했거든. 있어요. 맞아요. 이 병역 사람이니까 좀 통하지 않는 말. 신경질나, 골 아프다, 뭐 이런 건데. 신경질 난다. 예, 아시겠죠? 바로 그 이야기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측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과정에 이제 나올 것이고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오늘 시간의 방송 제목은 자유인들의 스트레스와 그 해소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 정도를 좀 이야기 나누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 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이 북의 시청자분들께서 그거 맞아, 나도 있어, 이런 공감이 나오도록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혜린 기자님, 스트레스란 도대체 뭡니까? 스트레스란 짐승도 받고 사람도 받고 다 받는 건데 그것은 네.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나 아니면 집에서나 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받으니까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예. 모든 공간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있는? 이것은 예. 압박감이나 압박감. 불쾌감, 불쾌감. 심리적으로 불안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심리 이런 안 좋은 안 좋은 그런 이상 상태군. 이상 정신적 이상이네. 정신적인 정상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약간 흥분시키거나 악을 돋구거나 뭐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정신적으로 이제 뭡니까 긴장돼 있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압박감, 욱하고 화가 솟거나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북한에 있지 않아요. 너무 많죠. 북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생활에 내가 좋을 때를 빼고 기분 나쁘거나 화나 있거나 열받거나 이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게 스트레스의 그 높이가 많으면 엄청 뚜껑이 열리겠죠. 살짝 또 그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기분 나쁘다 이 정도. 북한에서 삶은 그렇지. 그냥 다 스트레스. 생활초가 제일 강한 스트레스. 생활초가 보이면서 오란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공포죠. 공포. 그 스트레스는 아니네. 공포. 그런데 생활청화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내가 풀 수도 있지만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생활청화를 북한에서 하게 되면 남을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못되게 그랬던가 내가 좀 이거 좀 욕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이제 드러내는 거기서
화상 비판하겠습니다. 딱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을 퍼보면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엉켰던 게 쫙 내려와요. 그럼 선생님한테 욕을 먹는다던가 다른 애들도 비판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누가 나를 또 비판을 할 때는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또 받죠. 아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게 공짜 손님 올 때 식당에 네. 와서 돈 먹고 돈 안 낼 때. 진짜 어쨌든 저 돈벌이 진짜. 돈 안 내? 안 내. 그 낸데 달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예상이 또 유연하잖아요. 물어주는 거니까 그냥 네. 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간부가 없다고. 쓱 닫고 나가요. 집 닫고 나고 야 화나겠다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어. 360을 그러고 있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기업의 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건 좀 큰 건데요.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중중도의 스트레스와 아주 큰 스트레스. 이건 도대체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비상증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 우리 남한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북쪽의 스트레스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즉 자유인들은 얼마나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제가 그냥 일반적 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한국의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낸 리포트 보고서가 있는데 스트레스사의 한국 원인과 대안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될 것은 남한의 이 자유세계에서 국민 일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좀 이야기 나누죠. 원인 지금 남한에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을 하려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입시. 대학생들. 청년들. 예. 초기부터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겠는가. 그 시험을 하는 게 완전 대한민국에서 난리잖아요. 시험 치고 하는 게. 그 다음엔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그 취업. 취업 스트레스. 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이 없죠. 그렇죠. 많지 않죠. 일단은 그다음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서의 상하 간의 스트레스. 직원들 사이. 상사와의 관계. 상사의 관계. 하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내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스트레스. 결혼해야 되는데 상대가 맞겠잖아. 그렇죠. 결혼을 해서 부모들 빨리 가래. 그 결혼 스트레스. 일단 결혼을 해가지고는 가정 안에서의 경제난 스트레스. 경제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집이 있어야 되겠지. 애들 자라면 또 교육비가 더 만땅이 되겠죠. 나이 들어서는 또 노후 보장을 위한 그 어떻게 내가 벌어먹고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겠냐. 그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야 이게 그리고 또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며느리와 또 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근데 우리 이젠 다 어른들이 스트레스 많이 얘기하는데 애들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살아있는 게 삶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말 못하는 애기들이 자기는 기어가고 싶은데 앞에 있는 저 컵을 잡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앉는다는데 아직도 기어 있으면 스트레스일 거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건데 가장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야 쟤는 왜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는데 너는 80점 맞아? 내가 엄마가 너를 뭘 못해줘서 너 80점 맞니? 너 학원 3개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누구네 애는 이른다는데 너는 왜 안 그래? 학생 때 공부 가지고 애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성적 때문에. 그러네요. 좀 우리 김지영 기자님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넓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면 다 스트레스가 있죠. 맞는 소리인데 특히 저는 그 학생들이 스트레스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업 스트레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기대감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니야? 우리 집은 왜 못 살아? 그렇지. 그래 애들은 왜 나랑 놀아 앉아? 잘 사는 애들끼리만 놀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삶 이게 폐단인데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놀 시간이 없고 맞습니다. 학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원도 한두 개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나시지만 북의 청소년들과 남한의 청소년들 그 학업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김재영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뭐 학교를 못 다녀봐서 모르지만 애들하고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는 너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한은 엄마들이 네. 너무 애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엄마가 공부하는지 무슨 네. 자식이 공부하는지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북한에서 살던 입장에서는 예. 그게 애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애들은 좀 놀아야 되지 엄마 않습니까? 손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 위에서. 그 우리 그 북한은 손오공 좀 보면 북한은 좀 덜하지 손오공이 그래도. 그 스님 손에서 아무리 날아가려 해도 못 날아가. 그 안에 자꾸 있나? 머리를 조이니까. 애들이 딱 그 손바닥에 부모들이 손바닥 위에서 예. 있다가 음. 어느 순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라는 그 넓은 공간에 확 나가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린애로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든지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혹시 OECD라고 네. 이게 세계 이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발전된 나라들 OECD라고 이제 그룹을 짓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그게 한 20개 좀 남아되는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보고서들 나온 거 보면 한국이 제일 많죠. 스트레스. 네, 나온 거 그럼 요거를 좀 대강 읽어줘요. 어느 거? 이게 한국이 네, 제일 네. 많고 미국이 멕시코. 요거만 좀 해요. 예, 그 아마 그 가운데 첫째로 뭐 다수의 성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직무 관련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상사들과 직원들과 관계 이런 것 때문에는 직무 관련의 스트레스가 사실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그 몇 개 나라 좀 비교 좀 해주신 자료가 이번 나왔다면서요? 좀 네. 예, 수치로 좀 알려주시죠. 직무 스트레스에서 이 네. 그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게 한국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와, 우리나라군요. 네, 100이라고 보았을 때 예. 한국이 스트레스 지수가 87 정도로 제일 높고 87. 그 다음에 미국이 79, 이야. 네, 그리고 일본이 72, 와. 멕시코가 60. 아, 네. 그 정도만 불러도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남한이 세계적으로도 엄청 많이 잘 사는 나라 가운데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근면하게 살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특히 직무상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수도권 주민들이 일반 지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수도권이 아마 물가도 비싸고 또 사람들이 혼잡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혹시 그런 수치가 나온 거 없습니까? 서울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이렇게 수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제일 발전된 게 서울이고 네. 위험할 때도 제일 많은 게 서울인데 그러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평가 지수가요. 수도권이 몇 프로냐면 네. 그러니까 100%가 30%라고 생각했을 때 27.9%예요. 서울이. 27.9%에 네.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 서울 야, 시민이 시민이. 100%가 에서 야. 이제 27.3이면 21%를 내놓은 나머지 사람들 다 스트레스. 그 세 명 중 한 명은 네. 나 정상적인 스트레스다고. 그죠? 10명 중 2명 빼고 3명 빼고는 다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다. 그 지방에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주 농촌에 간다든지. 뺄 욕구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비용이 예. 수도권 지역만 3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야, 스트레스 때문에 예, 발생하는 비용. 손해. 예. 피해, 지불하는 거. 피해액이. 예. 스트레스 받게 되면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말해서 일 많이 못하죠. 술을 술 마신다던가 마시고. 아니면 쇼핑 중독을 쇼핑을 아, 한다던가 싸운다든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파괴한다든지. 그걸 하는데 수도권 지역만 지금 나타난 그 통계를 볼 때 3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 잘 산다고 나라가 잘 산다고 스트레스 그렇지. 없는 건 아니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저 예. 방글라데시 알죠? 예, 방글라데시에서 그게 이제 정말 스트레스 없다 그런다며. 없어요. 그 이제 우리 이 국가 OECD 이게 평가율, 그러니까 경제 성장 평가율인데 여기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3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지수는 정말 1위인 거는 잘 사는 나라라고 스트레스 없는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라고 스트레스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삶의 욕구라던가 삶에서 받는 이런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분명한데 이 스트레스가 지금 사회 각 계층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린 기자가 조금 생애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했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의 그 원인들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중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 유형을 보게 되면요. 부모에 대한 기대감. 예, 그리고 부모 체면에 대한 부담. 예, 그리고 성공 오르지함. 성공은 어떻게 그게 부모들 기대에 따라서 내가 성공을 하겠냐 앞으로 나가서 애들이 그런 거군요. 예, 그런 거. 그리고 애들이 공부하기 싫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억지. 정말 공감이 되네요. 혹시 대학생들도 스트레스 종류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그렇죠. 대학생들 스트레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는데 제일 대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대학 등록금 스트레스. 맞아. 대학 등록금 맞아. 돈을 내야 되니까. 학비.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그래도 그나마 다녔어. 돈을 투자하고 다녔는데 그 돈을 뽑을 수 있는 회사를 바로 취업을 못한 스트레스가 두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여서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못 버는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스펙까지는 자기가 그 대학을 못 졸업했으면 그럴까지는 안 돼. 취업을 일단은 해서 그러니까 취업 준비 기간 내가 몇 년을 취업해서 몇 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습니까? 뭐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대체로 보면 이제 그 큼직큼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직장인들은 보게 되면 미혼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또 기한 직장인은 동료와의 비교, 경쟁 심화 등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이게 다른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미혼 직장인이 제일 스트레스 이게 지수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기혼 무자녀, 자식이 없는 그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자녀, 자식이 있는데 부모로서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야, 꼽자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또 자식은 있어서 있고, 아이고, 제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있고. 스트레스 제일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 슬하에 계시죠.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뭐 부모님들한테서 많은 걸 빼어나게 정말 예쁜 얼굴도 지금 다 넘겨봤죠. 미모도 넘겨봤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머리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 뭐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완벽해야 돼. 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남들 보여주기에 과시. 그런데 그것도 책임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을 마련한다 해서 주택 마련의 그 스트레스에서 제일 강도가 높은 게 자식이 있는 부모들. 그런 데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기혼인데 그 다음 단계가 기혼이긴 한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그래도 주택 마련에서 조금 낮은 게 혼자 미혼 직장인들이라고 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내가 책임감이나 의무감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더더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어떤 스트레스 생기는데 오늘 좀 릴렉스 좀 쉬고요. 여러분들 이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간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노력하면 분명 내 것이 생깁니다. 아주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회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